네, 안녕하세요. 오수학의 루틴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유클리드 원론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좀 말이 좀 길어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루즈하거나 조금 이렇게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 대해 좀 정보를 정확하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첨부하면서 표현하다 보니까 좀 길어진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뭐 단순한 문제풀이 영상은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서는요, 유클리드가 누구니? 랑 유클리드 원론이 도대체 뭐니? 라는 기본적인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유클리드가 이제 그 주장한 기하학, 기하학이 어원이 어떻게 나왔나에 대해서 간단히 배웠습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기하학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어, 초중학생은 들을 일이 좀 있나? 모르겠지만 고등학생이라면 기하학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 이과 계열, 공대 계열 하면은 기하학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기하학이 무슨 뜻이냐? 그쵸? 그거에 대해서 제가 살짝 잠깐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하학은 영어로 지오메트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오메트리에 대한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지오라는 말은 지구나 토양을 뜻하고 뒤에 붙는 메트리는 측정법, 뭐 측정, 뭐 학문, 뭐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지오메트리를 굳이 뭐 번역을 한다면 지구에 대한 측정학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좀 애매합니다. 그렇죠? 자, 도대체 지구엔 무엇이 있길래, 지구에 무엇을 측정하길래, 무엇을 알아보는 걸까? 좀 더 정확한 뜻을 찾아보면요. 사전적 뜻은 이렇습니다. 공간의 수리적 성질을 연구하는 분야. 네, 수학은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서도 공간, 쉽게 말하면 도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형. 자, 지오메트리를 다시 위를 보면요. 위에 있는 문장을 보면 지구는 수많은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수많은 도형을 측정하는 걸 배우는다. 그게 바로 기하학이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도 어렵게는 잘 모르니까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적 성질 그냥 수학 이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학 이론을 연구한다. 도형에 대한 수학 이론을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기하학입니다. 그래서 기하학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학생분들이라면 1학년 2학기 때부터인가 도형에 대해서 배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학을 안 접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계속 이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잠깐만 기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유클리드가 집필한 유클리드 원론이라는 저서고요. 유클리드 원론에는 주로 기하학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 유클리드 원론이라는 책은 19세기 말까지 수학의 주된 교과서로 사용됐습니다. 네.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 최초의 수학 교과서라고 합니다. 당연히 기원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달력을 센 지가 2020년밖에 안 됐는데 2020년 전부터 이 책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그렇죠? 근데 왜 19세기 말까지 주된 교과서고 그 이유는 주된 교과서가 아닐까? 자, 그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19세기 이후에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걸 탄생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 말은 유클리드가 집필한 그 기하학에 대한 내용이 절대적이지 않다. 그것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도대체 뭐냐? 기하학은 유클리드가 집필한 기하학은 도형에 대한 건데 도대체 뭐냐? 그래서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이란 책에는 여러 가지의 공리가 나와 있습니다. 공리가 무슨 뜻인지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무튼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보니까 성립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걸 수학자들이 발견을 하게 되었고 그 성립하지 않는
예, 유클리드가 말하지 못한, 표현하지 못한 그 다른 존재에 대한 도형에 대한 학문을 찾아냈다. 말이 진짜 어렵네. 네, 아무튼 유클리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분야를 찾아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5공리가 무슨 내용이냐 도대체? 공리가 뭔지 몰라도 무슨 내용이 써 있냐? 자,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유클리드 원론에 의하면 직선 밖에 한 점을 지나면서, 예, 직선이 있으면 그 옆에 한 점이 있다 치고요. 그 한 점을 지나면서 그 직선에 평행한 직선.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 중학교 아마 1학년이면 2학년인가? 그때쯤에 이런 이제 뭐 점, 섬, 면, 뭐 선과 선, 면과 뭐 선, 이렇게 대한 관계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때 상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직선이 하나 존재하고요. 그 옆에 점이 존재하는데 그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또 그립니다. 그리는데 앞에 그릴 때 옆에 있는 직선과 평행하게 그린다면 그 직선은 하나밖에 그릴 수 없다. 라고 유클리드 원론에 써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데 이 제5공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표현한 게 바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뭐 고등학생분들이 듣는다면 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굳이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요, 네, 타원에 대한 기하학하고 그다음에 쌍공면에 대한 기하학이 표현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나머지 분들 뭐 이해 못 하신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저도 잘 이해 못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클리드 원론. 이 책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냐, 아주 그냥 간략하게 초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 보자면 총 13권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쵸? 근데 1권부터 4권까지는요 평면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다. 그쵸? 평면 도형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고요. 5권부터 10권까지는 뭐 비율, 비례 이런 수적인 관계들을 정리했다. 다행히 중간에 좀 도형이 살짝 들어가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1권에서 13권까지는 3차원, 그렇죠? 뭐 입체 도형에 대한 도형에 대한 특징이나 어떤 내용들을 정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니 유클리드 원론이라는 저서가 엄청나게 위대한 교과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세하고 다양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를 토대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이 책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면요. 자, 책 총 통틀어 13권 통틀어 그 안에는 수학에 대한 어떤 정의가 131개, 공리가 뭔지 모르지만 5개, 공준과 관련된 내용이 5개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정의, 공리, 공준을 토대로 465개의 명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뭔진 모르겠지만 무언가가 되게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유클리드 원론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건 뭐 대충 알았고, 그렇다면 도대체 정의, 공리, 공준, 명제가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내용이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짝 아쉬워야 여러분들이 다음 영상을 기다리기 때문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천천히 도전하세요. 다음에 만나요.